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소개할 자동차가 콜로라도. 이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께 엔진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선입견 또 결론,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정비할 예정인데 무엇을 정비해야 될 것인가, 차근차근 차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쉐보레에서 수입한 자동차 콜로라도 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동차인가? 우리 무쏘 스포츠처럼, 코란도 스포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방향이 보입니까? 올라갑니다. 이 말은 공연비가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공연비가 희박이라, 공연비 희박이면 조건이 있죠. 엔진이 고온이다,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저기 노란 거 보이죠? 엔진 오일 스틱인데 이거를 열어서 감각을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오일 또한 뭐가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냉각수입니다. 비중을 측정해 봤습니다. 보이십니까? 47도, 마이너스 47도의 비중을 가졌습니다. 좋죠.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얼 일은 없는 거죠.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지구상 어디를 가도 동파될 일은 없습니다. 비중은 좀 내려주는 것이 엔진에 힘을 좋게 해주는, 가속력을 높여주는, 가속 응답성을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엔진 오일도 교환해서 작업을 해주면 자동차 성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이 자동차의 진동 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다가 고정하고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까? 소리 들으셨습니까? 진동도 진동이지만 저 소리, 이 소리가요, 연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연료를 당길 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며칠 전에도 올린 거 있었죠. 그게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PCSV입니다. 이 장치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동작합니까? 공연비가 부족하면, 공연비가 희박이면, 즉 공기량 대비 연료 분사량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솔린 모드인데 방금 전에 LPG 모드에서 작동을 시켰더니 PCSV 작동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가솔린 모드로 바꾸고 났더니 조금 조용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공연비 희박 분명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좋다고 하는 장치를 달았으니까 뭐 좋겠죠. 근데 이것도 달려있고 이것도 달려있고 또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부착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차를 가볍게 해주는 어떤 장치가 이 자동차에 달려있답니다. 엑셀을 빠르게 응답하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데 조정해가면서 쓰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의 자동차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자동차들 본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라제타 쪽으로 앞쪽에 보면 도어 스크린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죠?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통해서 바람이 더 들어올 때, 덜 들어올 때 열었다 닫았답니다. 지금 현재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기온이 내려가면 라제타 앞쪽에다가 신문지나 박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엔진 온도가 높아지면서 서머스탯의 온도를 높은 걸 채용하면서부터 스크린을 제거했었는데 이 자동차는 엔진이 고온임에도 불구하고 달았습니다. 혹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을까? 결론은 추운 지방에서 히터의 상태, 또 엔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달았을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혹시나 라제타 앞쪽에다 에어컨 컨덴서 사이다가 이런 쪽에다가 박스 같은 걸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운행을 하시면 엔진 온도가 좀 더 올라가지고 성능을 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넣었다가 여름철에 꺼내지 않으면 엔진이 이제 열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박스를 넣었을 때는 일부를 넣는 겁니다.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면에 약 3분의 2 정도는 가리고 다니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그러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 그 면적을 좁혀주는, 가린 면이 좁아지게 만들어주고 여름이 되면 그걸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박스를 넣다가 빠뜨려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서 넣었을 때는 끈을 이용해서 꼭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저 스크린을 보면서 엔진의 온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커버를 열어보려고 했더니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벗겨놓은 상태로 엔진 내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일 교환과 냉각수 교환을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오일 교환이 되고 또 냉각수가 교환이 된 다음에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거니까 보면서 여기 진동하는 모습이 울렁울렁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현재 떨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비가 맞으면 저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속에가 지금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게 액체가 이동하면서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어요. 저게 뭐 들었을까요? 만든 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 에어프로 센서 데이터와 냉각수 데이터가 이 이슈에서 연료 분사를 줄이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깨소린 자동차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봤을 때 스파크 플러그를 건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특별하지 않습니다. 차 소리를 들어보니 진단도 할 필요 없이 답이 나와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청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정비된 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에어플로 센서가 여기 있고요. 카바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인테이크 매뉴얼 쪽으로 트로틀 바디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LPG로 개조를 했어요. 그런데 정비성을 한번 보십시오. 좌뱅크와 우뱅크로 구분하는데 우뱅크의 스파크 플러그를 보려면 서지 탱크 인테이크 매뉴얼도 어셈블리를 탈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이 저 안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멀어요. 차도 높고 멀고 정비의 용이성은 제로입니다. 오일필터를 찾다 보니까 한참 찾았어요. 이거 보이죠? 이거 오일필터가 여기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서 호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뻣뻣해요. 너무나 뻣뻣해서 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센서 또 있죠? 여기도 센서가 있고 여기도 지금 에어프로 센서라고 있습니다. 공기량 센서가 있습니다. 불어내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PCV 호스입니다. 이게 PCV라는 건 뭐냐면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가스를 보내서 공기가 지나갈 때 들어가서 다시 트로틀 바디 쪽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빼고 불고 엔진 오일 코크 열어놓은 지가 1시간 이상 됐어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호스를 빼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유를 제거했는데 그리고 냉각수 정비는 이제 오늘 안 할 건데 나중에 할 거고요. 엔진룸의 벨트 걸려 있는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돼 있어요. 차는. 다만 고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냉각수를 먼저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 점도가 바뀌겠죠. 근데 엔진 오일만 지금 먼저 했어요. 그러면 오일 점도를 고온 규격에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일 교환하고 나중에 냉각수를 교환할 경우에 오일 점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팅을 해서 나가지만 또다시 냉각수에 의한 오일 온도의 변화 때문에 오일 점도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하나, 냉각수와 오일 어느 것이 먼저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엔진 오일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냉각수에 의해서 오일 점도가 변한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 이 자동차의 상태를 뭘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공연비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세요. 트로틀 바디인데 오염된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엔진 오일에 의해서 점화 타이밍이 진각이 되고 엔진 오일 때문에 블로우백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게 까맣게 오염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이 안 되는 방법은 오일과 냉각수, 플러그, 캡, 3박자를 잘 맞췄을 때 트로틀 바디가 오염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서지 탱크나 인테이크 매뉴얼 쪽이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주기적인 흡기 클리닝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는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 엔진오일 좋으면 냉각수가 좋으면 플러그 갭이 잘 맞으면 또 흡기 클리닝도 할 필요가 없다. 왜? 오염 안 되니까. 엔진오일과 냉각수와 플러그 갭이 잘 맞으면 점화 타이밍에 진각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흡기 클리닝을 손댈 이유가 없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차를 못 사시는 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자동차 관리는 쉽구나. 돈도 안 들어가는구나. 왜? 세 가지만 해놓으면 디젤차는 플러그가 없으니까 오일하고 냉각수겠죠. SA 넘버의 OW30입니다. 이 오일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OW30이라는 오일 첨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밍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블로그백에 의해서 흡기 오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엔진의 실린더별로 파워 밸런스가 안 맞아서 ECU가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연료 분사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는 노킹을 일으키는 거예요. 냉각수가 아무리 세팅이 잘 맞았어도 노킹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바로 엔진의 온도가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왜 뜨거워집니까? 냉각수를 맞췄는데 바로 파워 밸런스 6기통이고 4기통이고 3기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린더별로 힘의 밸런스가 생기면 ECU가 연료 분사를 줄이는 겁니다. 곧 줄이는 것 때문에 공연비가 희박이 되는 겁니다. 공연비 희박이 되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오일 첨도가 다시 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생겨야 돼요. 근데 왜 생겼어요? 바로 OW30이라는 첨도가 안 맞았고 또 이 속에 들어있는 HLA가 잘못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서 30초, 길면 1분 이 정도 된 상태에서 현재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리죠? 딱딱딱딱딱 하는 소리, 따로로로로 뭐 굴러가는 소리. 이 소리가 PCSV가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엔진의 진동은 사라지긴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진동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하게 오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엔진의 진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납니다. 계속 공연비가 아직도 안 맞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이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동 걸어놓은 지가 이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PCSV 솔레노드 소리가 줄었습니다. 공연비가 오일 하나 때문에 지금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겨울에 여기 온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된 거죠. 냉각수. 이런 상태에서 엔진의 진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약간 진동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상당히 진동이 아직도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기구입니다. 배기구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죠. 떨어졌죠, 금방. 이 물을 받아서 여기에 좀 받아서 폐하 측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받은 물이 이거고요. 이 물에 폐하를 또 봤습니다. 폐하 값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폐하보다 한참 후에 폐하가 더 좋아졌습니다. 곧 배기구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폐하가 바뀌었다는 것은 엔진 성능이 좋아졌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다음에 냉각수를 정비했을 때 엔진의 컨디션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떨림 현상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다시 저한테 방문해 주실지 본인께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각수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콜로라도 자동차입니다. 2020년 7월 달에 출고한 자동차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16,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3번째 바꿨는데 2번째까지는 본인께서 하신 거고, 오늘은 권영호의 브랜딩 오일을 사용해서 교환했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배기구에서 나오는 침출물이죠. pH까지도 확인했고요. pH가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떨림이 줄어드는 것도 보셨고요. PCSV의 작동음도 줄어들었다는 것도 아셨을 거고요. 엔진의 소음도 또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한 가지만 하시기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바를 정비해 드리고요.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이고, 또 이쯤에서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방향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뒤쪽에서 앉아 있는데 배기구에서 나오는 증기가 위로 향해서 갑니다. 공연비 희박 조건일 때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처럼 나오면서 즉시 하늘로 향한다, 이거는 모든 자동차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하기 이전에 먼저 시동을 걸어놓고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방향만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공연비가 맞는 차구나 안 맞는 차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공연비가 희박일 때, 즉
공기량 대비 연료가 부족하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공연비 희박조건에서는 엔진 열이 올라가는 것이고 노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디젤 자동차는 공연비 희박조건이면 내열이 발생합니다. 공연비 희박조건을 잡는 방법은 오일과 냉각수, 스파크 플러그의 캡, 이런 것들이 3박자가 하나로 될 때, 삼위일체가 될 때 자동차 엔진 성능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과 건성을 빌면서 오늘 콜로라도 자동차의 정비를 단순하게 오일 하나만 바꾸면서 엔진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혹시 냉각수를 하게 되면 또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안 오신다면 못하는 거겠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